다시 좀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새미래민주당 소속이십니다만 민주당 대선 경선은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총리님과 이제 되게 두 후보 간에 누가 될지 조금 이제 박빙이었던 것과 달리 지금은 거의 뭐 어대명을 넘어서 당내 경선에서 90% 득표를 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사실상 이제 본인의 본선행은 확정된 것 같고 공약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본인의 싱크탱크 출범식 당시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등장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고 바로 이재명 후보로 넘어가더라고요. 이거는 뭐 일각에서는 문재인 지우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3년 전 대통령 선거를 위한 당내 후보 경선 때도 그분이 그렇게 말했지요. 자기가 되는 건 정권 교체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도. 네. 네네. 그런 것의 연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문재인 정부와는 좀 그 기존에도 각을 세워왔고 그 일환으로 좀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아까도 제가 구대명 얘기를 했는데 영남권 경선에서 90.81%를 득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누적 득표율도 89%가 좀 넘어요. 이런 현상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민주 진영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참 기이한 일이죠. 예. 사당화가 안성됐다. 네, 그런 것이고요. 이제 걱정되는 것은 그런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예. 당내에서 비판 세력 또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쫓아내거나 억누르거나 압박하거나 협박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당내 민주주의가 지금 질식하고 있는데 당내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사람들이 국가 민주주의는 잘할까 하는 걱정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참 기이한 현상이 있는 그대로 드러났다. 예. 밖에서 보면 오히려 더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주당도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정당인데 이렇게 좀 단기간에 어떤 특정인을 중심으로 당원 체질도 바뀌고 누구 사당하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바뀌는 게 저는 좀 이해는 안 가가지고요. 정말로 그런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는 할 말을 하고 싶어서 참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떤 상황일까요? 실제로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겠죠. 네. 상당수의 사람들은 아니다 싶어도 말 않고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색깔의 말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대단히 병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서는 다 내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낙연 총리님께서도 지난번에 이제 당내 경선도 함께 치르셨고 지금도 여러 걱정이 되는 것 때문에 개헌 얘기를 하시면서 좀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네. 보시기에 이대로 이재명 후보가 당내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뭐가 가장 걱정이 되십니까? 두 가지가 위태롭게 되지요. 예. 하나는 민주주의, 하나는 법치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장치는 삼권 분립이거든요. 네. 삼권 분립을 왜 하느냐 그러면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하라, 균형을 만들라 이런 취지이지요.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네. 그런데 입법권을 장악한 세력이 행정권까지 장악하고 더구나 요즘엔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부마저도 눈치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을 사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현실로 될 때는 민주주의는 과연 어떻게 설 것인가 예. 하는 걱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법치주의인데 아시는 것처럼 몇 개입니까?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예, 맞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전부 지연시키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사법 리스크가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국가 리스크로 둔갑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태에서
국회의 방탄복도 넘치게 썼는데 최강의 방탄복까지 입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이라는. 네. 그러면 우리나라 법치주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재판 지연이나 회유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이 나타날 수가 있지요. 예. 네. 셀프 사면이냐? 네. 안 그러면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혐의가 걸린 것은 법에서 그냥 죄를 빼버리는 그런 입법을 할 것이냐? 법을 개정해서 소급 적용을 시켜버리는. 소급 적용도 하자. 네. 네,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정반대의 법을 만든다.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인데 임기 연장법을 만든다. 네. 이런 식의 일들이 이미 국회에서 시도됐거나 거론됐거나 실행됐거나 이랬는데 네. 그동안에는 이렇게 행정권은 딴 쪽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권을 쓰기도 했었어요. 네. 네, 거부권 중에서도 무리한 거부권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예. 근데 이제는 똑같은 사람들이 양쪽을 다 장악하면 거부권도 안 쓰고 그런 입법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법치주의가 위기에 섰다. 또 민주주의도 위태롭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위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가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6일에 민주당의 호남 경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흔히들 국민의힘은 영남,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이고 민주당에서는 호남 지역이 갖는 의미가 상당하잖아요. 근데 이 후보가 여기서 어느 정도 득표율을 올릴지가 좀 관심이고요. 근데 앞서 재보선에서는 담양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게 좀 민주당 후보가 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한데 총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호남에서는 다른 뭐 민주당의 역대 정치인들보다는 인기가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의 어떤 지지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민주당 후보가 되려면. 호남의 몰표 현상 때문에 예. 늘 호남의 표를 받고자 했지요. 그런데 최근에 호남 지방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30% 안팎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 네, 그것은 민주당 쪽 후보로서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요즘도 간간히 광주 지인들과 통화를 하는데 많이 예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네. 해주고 계세요. 예. 네네. 걱정을 좀 하시는 걸까요? 호남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그동안의 어떤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네네. 이건 아닌데 싶은 것이 있겠지요. 예. 네, 더구나 그 동안에는 윤석열 정부 미워서 잘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제 윤석열 씨가 퇴장한 다음에 네. 그렇다면 이분을 우리가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